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2022년도 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1회 시험에서는 그 전기기기는요, 계산 문제가 6문제가 나왔고요. 계산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가 14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좀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계산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여러분 좀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만 빼면은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한 12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이번에 그런 문제였다. 근데 공부를 좀 이제 좀 많이 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점수가 그렇게 좋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은 점수도 뭐 16개 뭐 이상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맞으면 한 16개, 뭐 보통 12개에서 16개 사이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전기 기기 과목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신다든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요, 좀 깊이 있게 좀 광범위 있게 공부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한 10개에서 많이 맞으면 한 12개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유상 제어의 정렬을 전원 전압을 시로값이 220V 60Hz 정연파이며, 자, 부하는 순저항으로, 자, 15입니다. 자, SCR 점호가 알파가, 자, 60도일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이제 그동안에 잘 출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사리사 같은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대부분이 나왔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었죠. 그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죠. 출력 전압이 직류 전압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출력 전류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 전류니까 여러분 그 출력 전류가 바로 뭐냐면 직류 전류죠. 그러면 직류 전류는 이제 당연히 R분의,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다이오드 정류류가 됐던 뭐 사리스토 유상 제어류가 됐던 우리 직류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저항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L이 뭐 인덕턴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하 측에 당연히 이제 직류 전압과 전류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못하니까요. 자, 무조건 우리가 이제 R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부하는 뭐 순저항 부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큰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직류 전압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직류 전압만 계산하면 이제 계산이 끝나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 SCR, 자, 단상 전파, 자,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야는 이제 교류의 실효값이죠. 그러면 이 교류의 실효값이 얼마냐면 당연히 이제 220이죠. 220. 자, 220 대입하면 되겠고, 그냥 코사인 60도. 자, 이렇게 전에 대입하시면, 그때 이제 직류, 여러분 그 전압의 평균값이 지금 몇 볼트가 나오냐면 148.6볼트가 나오네요. 148.6볼트. 자, 그러니까 이제 직류 전류는, 자, R분의 직류 전압이니까 당연히 이제 R이 15ohm이니까 자, 답은 여러분 이제 14.86 암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께 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다이오드 정류효로 이런 말이 없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상 제어다, 사리스타 유상 제어다. 근데 그 사리스타 유상 제어란 말이 나왔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상 제어 값이 이렇게 알파가, 여러분 이 제어각 알파, 점호각 제어각이잖아, 알파가요. 이 점호각 제어각 알파가 몇 도라고 주어질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리스타 SCR, 여러분 이제
그 유상제어효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앞에서 사리스타는 말이 혹시라도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상 전파고요. 이제 반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이제 2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제 우리 이 다이오드의 그 직류 전압의 평균 값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반파든 전파든 야는 똑같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 기출 문제를 앞에서도 풀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공식도 이제 요 최근에 와서는 공식도 잘 물어봤잖아요. 그때 공식을 물어볼 때 여러분 여기 2하고 이제 2를 약분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r을 갖다가 이렇게 최대값으로 놓고 또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4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이게 최대 효율시 부하. 자, 최대 효율을 낼 때 부하가 90%란 얘기죠. 자,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 전부하 때 있어서 고정손. 자, 우리가 고정손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무부하손이죠. 자, 부하손. 무부하손과 부하손의 비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기가 됐든 여러분 전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자, 최대 효율시 부하. 무조건 최대 효율시 부하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공식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부하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철손이고, 자, 부하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동손이잖아요. 네. 자, 이 철손과 동손의 비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트를 베끼면요. 자, n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이 n분의 1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최대 효율시 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최대 효율을 낼 때 부하가 90%라겠잖아요. 그래서 0.9의 제곱이니까, 자, 0.8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 효율을 낼 때, 여러분들 부하가 90%였다면, 바로 이제 철손과 동손. 자, 이 철손이 무부하손이죠. 동손이 부하손이고, 자, 이 철손과 동손이 비가 바로 이제 0.8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41번, 42번,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두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3번으로 또 가보실까요? 자, 정류기에, 자,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그러니까 직류측 평균 전압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직류 전압이죠, 항상. 자, 그리고 리플률, 리플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맥동률이죠, 맥동률. 이번에 이제 그 과거하고 이제 달라졌다면 바로 뭐냐면 맥동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리플률 이렇게 좀 영어로 좀 나왔다는 게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리플률이라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맥동률.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류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류, 여기서 말하는 리플 전압의 실효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교류 전압의 실효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상 전파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단상 전파의 맥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맥동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 제로부터 파이까지 자, 그 적분한 값이 바로 뭐예요? 직류 전압이잖아요. 그럼 이게 직류 전압이죠,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직류 전압은 야를 말하고, 바로 이제 니플 전압의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요. 이것이 바로 교류, 나머지 교류.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 교류분, 나머지 교류분의 실효값,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류분, 직류분, 값.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다 전압으로 이제 다 주어지니까요. 뭐 직류 전압분에 나머지 교류 전압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대로 대입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동률이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3% 대입 보시고 여기 이제 직류분에다가 자, 2000V를 갖다 이제 대입 보시면 답은 당연히 6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자, 가보시죠.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자, 보상권성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만능 전동기 또는 자, 유니버설 전동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서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요즘에 요체권이죠. 요체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10년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체권. 특히, 우리 이제 요즘 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요체권에 이렇게요. 한 5년 이내에 특히 이 정류자 전동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교류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근데 이 교류 정류자기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고 있죠.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서 이제 가장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잘 되는 게 바로 단상이죠. 단상.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 단상 말고도 이제 삼상도 있고요. 또 삼상은 또 분권도 있고 직권도 있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많죠. 가장 많은데, 자,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류 교류 양용이죠. 그래서 만능 전동기다. 보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유니버설 전동기다. 네. 그래서 원리는 당연히 여기 직권이 들어갔으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 그 직류 직권 전동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죠. 네. 자, 그다음에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자, 우리 이제 여러분 믹서기, 그다음에 재봉틀, 치과 의료기기, 그다음에 영사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형 뭐 전동 공구 이런 뭐 용도 쪽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시험 문제 잘 물어보고 있죠. 요즘에 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자, 원리가 직류 직권이잖아요. 근데 전원은 대부분이 우리 지금 집에 있는 믹서기 전원도 뭐예요? 교류잖아요, 교류. 이게 교류를 갖다 인가하다 보니까 자, 직류를 인가할 때 비해서 가장 큰 단점이 뭘까 같아요? 바로 역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자, 개선, 역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상권선 를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약계자, 강전기자 형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속도를 좀 높인다든가 기전력을 크게 하는 거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대책이 바로 이제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이 보상권선은 이제 당연히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뭐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는 그런 대책도 되죠. 그리고 이제 전기자 반작용도 여러분 여기처럼 이제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역률도 좋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항도선, 여기 또 보상권선이 아닌 저항도선은 당연히 단락 시 여러분들 단락 전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도선은 단락 시 단락 전류 억제.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제 아닌 것은 이제 보상권선이든 저항도선이든 당연히 변압기 기전력, 기전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 우리가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여러분 그 기전력, 우리 이제 전동기로 말하면 역기전력이죠. 발전기로 말하면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에서 말하는 유기기전력이나 전동기에서 말하는 역기전력이 여러분 이제 개념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기전력은 여러분 이제 자속과 회전수의 정비례한다. 이것이 우리가 발전기나 전동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뭐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전력의 보상권성이나 저항도선은 기전력을 갖다가 여러분들 크게 한다든가 기전력을 뭐 작게 한다든가 그런 기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45번. 자, 삼상 동계발전기에서 그림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눠서 그 1조의 권선 전압, 여기 이제 한 조, 2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1조에 여기 권선 전압이 한 권선의 상전압을 말하는 거죠. 이 볼트고 각 권선의 전류를 I암페어라고 할 때 지그재그형. 이런 결선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지그재그형 Y 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그재그형 이제 Y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Y결선 그러면 어떻습니까? Y결선은 상전류, 상전류나 선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이런 지그재그형 Y가 됐든 뭐 일반적인 Y결선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상전류가 상전류가 I암페어잖아요. 여기 지금 어차피 2조로 돼 있어도 지금 상전류는 어차피 이게 직렬이니까요. 지금 전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전류도 같죠. 그러면 다른 것은 여러분 성감전압이나 피상전력은 여러분께서 전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선전류가 I로 돼 있는 것은 답이 여러분 지금 1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뭐 처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틀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네. 근데 이제 성간전압은 여러분께서 좀 이런, 성간전압은 우리가 평상시 배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간전압 알려면 일단은 여기 2조에 상전압이 몇 볼트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2조의 상전압은 여러분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요. 이 두 건선의 이 벡터 합이 이거거든요. 크기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크기를 갖다 구하면 여기서 이 점에서 이제 여러분 선을 내려면 여기 직각이 됩니다. 이 직각이 되면 이 길이를 구해서 이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각이 몇 도냐, 이게. 이 각이 몇 도냐가 중요한 건데요. 바로 그게 30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그재그형 결선에서는 1조와 2조에 유상차가 30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상차가 30도니까 여러분 내가 좀 그림을 갖다가 좀 크게 확대하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 바로 이제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볼트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자, 이거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게 몇 배예요? 바로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조의 권선전압이요.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2에 자,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서 2하고 날라오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상전압이 자, 여기 이제 2조의 상전압이 얼마예요? 바로 루트 3. 여기 이제 상전압이 루트 3,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간전압은 당연히 자, 이 상전압의 몇 배예요? 당연히 루트 3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2조 권선의 자, 상전압은 자, 루트 3 2니까 그때 이제 성간전압 그때 성간전압은 뭐
당연히 Y결선이든 뭐 지그재그형 Y결선이든 성간전압은 이제 상전압의 루트 3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전압이 이거니까요. 자, 루트 3이 2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루트 3은 이제 3이 되니까 자, 3, 2가 바로 자, 이 지그재그형 Y결선의 여기 성간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상전력은요. 자, 3상이죠, 당연히. 3상의 피상전력. 피상전력을 구할 때 여러분께서 뭐 상전압을 하든 뭐 상전류를 하든 성간전압을 하든 선전류를 하든 여러분께서 있는 관계는 뭐 어차피 답은 같은 거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우리 3상의 피상전력이죠. 자, 피상전력은 루트 3. 자, 항상 루트 3으로 할 때는 Y결선이든 델타결선이든 항상 뭐가 와요? 항상 루트 3일 때는 성간전압, 선전류가 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성간전압은 여러분 이제 3, 2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전류는 I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제 5.2I. 예. 여기 이제 3 곱하기 루트 3이요. 하게 되면 5.22I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지그재그형 Y결선의 성간전압이 3, 2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신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선전류하고 지금 상전류로 같다. 그 기본만 잘 돼 있으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 답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여기 참 오타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2i 참 여기 오타네요. 2i.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2i고 여기는 루트 3i고 2루트 3i요 참. 여기는 이제 루트 3i. 그거 뭐 여기 이제 i라고 돼 있는 것이 1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